예. 자, SBS 서동경 기자와 함께 태풍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지금 이동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태풍의 이동 속도? 네, 태풍의 지금 이동 속도가 시속 22k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보다는 조금 느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2km 정도면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좀 천천히 이제 이동하는 정도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늦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 도달하는 시간도 늦어지고 있고 그만큼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느리게 올라오면서 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도 네. 길어지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의 위치, 또 이동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지역별로 가장 고비가 되는 시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주도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으니까 네. 제주항에 가장 최근접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네. 이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상륙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해상을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5시를 넘었으니까 이제 그 중심이 점차 완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상 안에서, 네. 해상 위에서. 그리고 지금 완도에는 7시쯤에 이제 최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었던 진도는 8시 그리고 전남 무안에 9시에 이제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원래는 예측상은 이때까지 매우 강하다가 강한 태풍으로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였는데 예. 매우 강한 태풍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매우 강. 네,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이제 대전에는 이제 새벽 2시 이때까지도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겠고 강한 상태가 다소 주춤하는 시기가 바로 당진의 새벽 3시쯤인데 이때 매우 강한에서 강한 태풍으로 다소 주춤하겠지만 네. 이 상태에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많이 불 수 있으니까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새벽 5시쯤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새벽 5시. 네. 예. 그러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은 대강 언제쯤 될까요? 네, 일단은 새벽 5시쯤에 황해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태풍의 세력이 지면과의 마찰을 통해서 좀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때쯤 지금 강풍 반경이 한 200km 정도가 됩니다. 강풍 반경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예. 지금 내륙과 태풍의 중심까지 이제 해상에 있는 태풍의 중심까지 한 150km 혹은 170km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지금 새벽 5시쯤이면 강풍 반경과 태풍의 중심 그리고 내륙 지방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남부 지방은 일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3, 4시간 안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군요. 네. 일단 태풍이 지금 밤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당진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3시 이때 이제 매우 강에서 강으로 점차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때까지만 해도 태풍의 강풍 반경이 한 300km 정도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서 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영향을 미치겠고 네. 점차 이제 중부 지역으로 점차 이제 서해상을 따라서 중부 지역 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남부 지역은 이제 피해가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밤 사이 중부 지방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북부 지역은 피해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진로가 바뀌거나 네. 할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예, 기상청은 이제 그 진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나올 때마다 진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수정된 경로가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변하고 있고요. 이제 서해상을 따라서 우리나라 남한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없고 황해도 지역에 이제 이 시간에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경로가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은 이제 한두 시간이 당겨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수 있고요. 예. 서해상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장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태풍 지금 과거의 역대급 태풍들과 지금 비교하는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일단 경로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링링 그리고 2012년이죠. 볼라벤과 이제 경로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 태풍들보다 기상청이 예보한 세기는 더 강력한 태풍으로 이제 예보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던 태풍이 매미인데요. 2003년에 있었죠. 이 매미가 기록했던 그 순간 풍속이 제주도에서 60m, 그러니까 초속 60m입니다. 초속 60m. 네, 예. 시속으로 따지면 216km인데 지금 기상청은 이번 태풍 바비도 이 정도의 순간 풍속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예보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 60m면
뭐 사람이 이렇게 움직임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바람이 예. 지속적으로 불면은 예. 뭐 건물에도 피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고요. 예. 시속은 뭐 160km가 넘어가면은 돌덩이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초속 60m. 네, 시속으로 따지면 200km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예, 지금도 보면 벌써 지금 태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 그 가거도에도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가거도에 이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50km가 넘는 강풍이 이미 기록이 됐고요. 예. 제주도에도 지금 130km가 넘는 바람들이 관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보 영상 보시고 계시는데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흔들렸고요. 네, 예, 이미 저렇게 뭐 쓰러지기도 나무가 했네요. 뽑힌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이게 예. 시속이 90km만 넘어서도 나무가 뽑힐 수 있고 가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닌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닌 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보시면 중앙분리대도 지금 이게 교통사고가 아닌 바람 피해 때문에 다 무너진 것 같고요. 아, 네, 이렇게 큰 그대로 그냥 나무들도 휘어져서 넘어져 버렸고요. 이렇게 예. 큰 나무들도 저렇게 뭐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예. 네, 뭐 제주도에는 이미 지금 이거는 뭐 번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제주도에는 이미 지금 400mm 가까운 비가 내린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 바람도 바람이지만 비 피해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강한 바람에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바람이 지금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속 50km 정도를 좀 넘으면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걸어가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시속 90km를 넘으면 폭풍이라고 흔히 저희가 부르는데 이때부터 나무가 뽑힐 수가 있고 가옥에도 큰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문제는 이번 태풍이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심에는 시속 160km 그리고 순간적으로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200km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예. 이게 160km를 넘어서면은 이런 바람은 사람도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돌덩이가 날아다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km가 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굉장히 단단한 그 건물들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에 혹시라도 날릴 수 있는 것들 좀 잘 좀 동해매고요. 네.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좀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네.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태풍이 이제 서해상에서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해상을 따라서 서해 안쪽에는 폭풍 해일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겠고요. 예. 다행히 그 태풍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이 시기가 소조기라고 바닷물이 높은 만조와 바닷물이 낮은 간조 차이가 적은 기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조 때는 분명히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 단단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예. 네, 농어촌 지역 계신 분들은 이제 밭에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이러면은 작물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바람 피해가 이제 온전하게 이제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비닐을 다 제거를 하셔야 철골이라도 안 날아가게 이제 방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고요. 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태풍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 네, 남주현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한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틀 연속 200명대로 떨어졌다 오늘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네요. 네.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면서 오늘 그 해외 유입 환자까지 포함해서 20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다시 지금 열흘이 넘도록 네, 200명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고요. 네. 또 전국 확산이 심해지면서 수도권 외에 강원에서도 18명이 나왔고요. 네. 충남, 전남에서 12명이 새로 확진이 되는 등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도 상당히 빠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가 3명 중에 1명꼴로 깜깜이 환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더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자, 300명대로 확진자가 다시 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의 어떤 발생 추이를 보면서 3단계의 어떤 격상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환자 수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0시 환자 수가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300명을 넘긴 했지만은 그간의 어떤 급증하는 그런 어떤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3단계 오늘부터 격상한다. 이건 가짜뉴스다 또 분명히 밝혔어요. 네, 저도 받았고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SNS를 그랬죠.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 네. 오늘 11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네. 그런 SNS 메시지들이 많이 돌았고요. 예. 그래서 진짜 3단계로 높이는 거냐. 약간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해서 더 이상 확진자 나오는 걸 좀 최대한 줄여보자. 네. 그리고 또 3단계 격상하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일단 이 뉴스는 분명히 명백히 가짜 뉴스라고 보건당국이 밝혔고요. 네. 오늘 이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류의 가짜 뉴스가 방역 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행위니까 허위 사실 관련된 부분은 삼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3단계 관련해서 지금 궁금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내부적으로는 3단계 조치에 필요한 부분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재확산세가 좀 거세지면서 중증 환자 네. 치료 병상이 좀 부족할 거다 하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면서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위중, 중증 환자가 38명이었는데 오늘은 또 43명까지 늘었거든요. 하루 사이에 예. 5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환자 치료 병상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네. 많은 언론과 의료계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병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밝힌 걸 보면 일단 중증 환자 치료 병상만 놓고 봤을 때 서울에 지금 11개 남았고요. 네. 인천엔 3개 병상, 경기엔 5개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경기 지역만 보면 24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래서 지금 빠르게 병상을 확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이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이 중환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네. 51개까지 더 확보를 하겠다. 서울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 51개를 더 확보하겠다라고까지는 했는데 예. 중환자의학회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학회에서는 예. 우리가 대구 경북을 겪어봤으니까 아는데 네. 하루에 300명, 400명까지 중환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고 특히 그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치료 병상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당국도 이에 동의는 하는데 방향성은 동의는 하는데 네. 지금 조금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중환자 병상만 늘린다고 될 게 아니고요. 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 의사, 네. 간호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단기간에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좀 미리 대비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발생 상황도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취재했던 기자가 지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뭐 국회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며칠 전에 만났던 친지가 확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지금 이 기자는 물론이고요. 그
관계자들,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남인순, 이영석 최고위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사실상 당도 약간 멈춰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뭐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닌데 일단 네.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자가격리하고 검사 진행 중이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좀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 대법원 저희도 뭐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예. 것 같은데요. 그 서울청사 관리본부 소속의 청원경찰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굉장히 가장 높은 가급 중요시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난 7월에도 본관 3층에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한 명이 확진을 받은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미 여러 층을 폐쇄하고 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남주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서동균 기자와 함께 태풍의 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 정확한 위치, 이동 속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후 5시쯤에 이제 제주항과 가장 인접한 그 서해상에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서쪽 200km 인근 해상에서 이제 가고 있고 아마 이제 7시쯤이면 완도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해상에 이제 태풍의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강풍 반경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300km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지대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그 남해안 위쪽으로까지 모두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뭐 갈수록 올라가고 지금 북상을 하고 있으니까 중부지방 그리고 경기 북부까지 내일 새벽까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태풍의 근접 시각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지금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네. 지금 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접 시간이 오늘 저녁 7시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진도,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던 진도에는 밤 8시쯤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전남 무안에 저녁 9시 그리고 대전에 새벽 2시쯤 가장 근접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계속 태풍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당진에 가서야 새벽 3시쯤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쯤에 매우 강해서 강으로 다소 약화되겠지만 이때도 굉장히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새벽 5시쯤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은 출근길까지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일단 서울에 최근접하는 시간 이 새벽 5시쯤에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황해도에 상륙할 때쯤에도 강풍 반경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한 200km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새벽 5시부터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태풍이 직접적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출근 시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밤 내일까지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균 기자 잘 네. 들었습니다. 네.